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가공민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가공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월에 대기업 생산직이 너무 하고 싶어서 붕어 형한테 사연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출결도 좋지 않고 자격증도 없어서 중견 먼저 가고 준비해서 대기업 가라고 조언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연 보내고 거의 3년이 지난 지금은 운 좋게도 LG 계열사에서 기능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스도 딱 중견 갔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벌써 일한 지도 1년 6개월 가까이 되었네요. 그때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고민은 제 밑에 후임들이 SK 실트론이나 코오롱 같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거 보니 다니면서도 저도 준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직 고민만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30이나 나이 컷일 것 같은데 준비해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괜히 헛노력하고 싶지 않아 붕어 형한테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스펙은 학점 3.8, 한국사 1급, 컴 가공 산업기사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지금 일하는 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일하는 곳이 뭐 문제 있습니까? 뭐 같이 일하는 사람도 문제 있다거나 아니면 뭐 급여적인 부분 아니면 일하는 지역에 대해서 뭐 내가 좀 사는 게 좀 빡시거나 좀 힘들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딘지 알겠네요. 어딘지 알겠습니다. 네, 가공민 일하시는 데가 어딘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들어갔네. 아, 어딘지 알겠네요. 아, 구미에서 일하시는구나. 예. 이노텍이네, 이노텍. 예, 100%입니다. 정답, 이노텍. 왜냐하면, 지금 LG에서 3주 이기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노텍 공장이 구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트론 코어동도 구미에 있습니다. 같은 구미 안에 있습니다. 옥계동 쪽에 몰려있을걸요, 아마? 아마 회사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볼 거예요. 뭐 출퇴근하거나 왔다 갔다 할 때 이 옆에 회사들 볼 겁니다. 거의 지역이 비슷할 거예요. 한번 볼까? 공단동. 네, 공단동에 있네. 공장이 좀 많네. 메나 이 근방에 다 있어요. 이노텍이 있고 이노텍이 1개, 2개, 3개. 이노텍이 공단동에 있네. 공단동에. 옥계동에는 그럼 다른 게 있나 보다. 메나 같은 데 있네. 그 낙동강 다리 반대편에 있네. 이노텍은 왼쪽에 있고 실트론은 오른쪽에 있네요. 원래 실트론도 LG였습니다. LG였는데 SK가 인수를 했어요. 여기가 실트론이 뭐냐,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반도체가 이제 떡상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도 같이 떡상을 했어요. 그리고 코오롱. 네, 메나 똑같은 데 있네요. 메나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단동에 다 몰려 있네요. 아니 근데 지금 다니는 회사나 여기 회사랑 급여적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날 텐데. 그리고 지금 일하는 데는 방진복 안 입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신입 아니야, 신입? 신입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경력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일단 이분 나이가 이제 30이면 94년생이네. 이제 30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올해 30. 방진복 입고 있다고요? 현재 이제 LG 이노텍 일한 지 1년 6개월. 그러면 내가 지원하더라도 신입으로 지원을 해야 되네요.
근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에 본인이 출결이 안 좋다고 했어요. 출결이. 제가 봤을 땐 좀 빡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원하는 거 안 하고는 본인 자유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분 여러가지 좀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일단 저는 뭐 갈 수 있으면 가도 되는데 크게 여기하고 본인 다니는 데하고 저기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저기는 4조 3교대입니다. 여기 3조 4교대인가? 4조 3교대인가? 네, 여기 4조 3교. 여기도 아마 4조 3교기 싶은데. 저도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물론 지금 일하는 데가 힘드니까 옮기고 싶은 거 이해하는데요. 일단 현실적인 부분 봐야 되니까. 일단 이분이 나이가 많습니다. 네. 저 두 곳은 네, 나이에 엄격합니다. 네. 나이에 엄격하고 나이 30이면 사회적인 나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생산지 신입으로 들어가는 나이면 많은 나이예요. 저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반도체가 나이를 많이 따집니다. 저 실트론도 반도체 관련 부품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대부분 나이 컷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자기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나이 넘어가면 안 받아줘요.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 반도체 쪽은 많은 편이에요. 반도체나 이런 디스플레이 쪽은 나이가 차면 LC당초 받아주지도 않아요. 나이가 스펙인 거죠. 어떻게 따지면. 그래서 보통 반도체 들어가면 한 24, 25, 이 정도 나이 들어갑니다. 남자 나이. 26 넘어가면 사실 거의 뽑히기 힘들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더 빡세요. 30도 아니에요. 30도 아닙니다. 한 26, 7이 낮은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30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출결이 좀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요. 이분이 출결이 안 좋아서 아마 여기 들어갔을 거야. 만약에 다른 곳이었으면 들어가기 빡실 거야. 왜냐면 이노텍이 지금 요즘에 여기가 자리가 잘 나요. 왜냐면 여기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무여건 LG 계열사 중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여기 들어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연자분한테. 왜냐하면 이분이 예전에 3년 전에 사연을 저한테 보냈어요. 한번 볼까? 보냈으면 저한테 메일 기록이 있을 텐데 있네요. 정확하게 2020년 2월 달에. 무단지가 7번이 괜찮아. 7번 괜찮은데 이분이 27살 때 보냈어요. 서울 사네요. 이분이 3년 전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썰방 초창기 멤버네요. 그때하고 3년 만에 오신다.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 나쁘지 않습니다. 비전이 괜찮아요. 오히려 반도체 쪽이 이제는 좀 하얀길에 좀 예전만큼 재미를 보기는 힘들어요. 반도체 관련 이유도 그런가. 반도체가 그 전까지는 이제 괜찮아. 반도체가 이제 예전까지는 성과가 많이 터져가지고 돈 많이 받는 얘기 많이 났거든요.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공장 공돌이들이 많이 부러워했어. 저희 가면 성과가 많이 터져가지고 차 한 대 바꾼다고 하더라. 연말에 막 1,000만 원 넘게 받는다고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실트론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회사는 이만큼 안 터지는데 여기는 막 1,000만 원 넘게 터진다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공장에 일하다 보면 분명히 들었을 거야. 가국민님도 작년에 실트론에서 이번에 반도체 재입해가지고 연말에 떡값으로 뭐 1,0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안 들었을 것 같아. 분명히 들었을 거야. 들었기 때문에 여기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만약 여기서 뭐 떡값 얘기 안 나오고 뭐 성과 안 터졌다 이게 또 불황이다 하면 지금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만큼 성과가 안 터지는데 올해 초에 뭐 실트론 다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반도체
도시바 재파 터져가지고 시트로 이번에 뭐 대박 났다고 하던데. 대박 나가. 공돌이들이 공유하거든요, 여러분. 공돌이들은 주변 공단에 공장도 있잖아.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또 안테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지인들 중에 옆에 공장 다닌 사람이 있고 코어롱 공장 다닌 사람도 있고 뭐 도레이 다닌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복지를 압니다. 돈을 얼마 받는지도 알아요. 공장이 있어도. 왜냐하면 보면 알게 타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 지인 뭐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일하다가 야 너 이번에 그 들었냐? 뭐요? 이번에 그 저기 시트론 있잖아요. 자기 건너가지고 저 이번에 반도체 SK 하이닉스 터져가지고 같이 이번에 그 성과 많이 났다고 하던데? 뭐 얼마나 나왔대요? 듣기로는 뭐 1,000만 넘게 받는다고. 진짜요? 그러니까 와. 나도 저기가 그랬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거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에이 뭐 힘들어도 뭐 여기 좋다고 하니까 비즈니스 여기 남자 이런 생각 가졌는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원래 공돌이 그렇거든요. 공돌이들이 관심사는 그런 거예요. 주변에 공장들이 뭐 떡가 얼마 받냐, 인단협으로 뭐 얼마 정도 받냐, 성과를 얼마나 하냐, 이거 관심 많아요. 공돌이들이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일이 없다 말입니까. 그러면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예. 근데 반도체가 사실 지금 하향길이에요. 반도체가 뭐 어렵다 이건 아니고 그전이 너무나 좋았어요.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 너무 좋았어. 4년 동안은. 그래서 4조. 근데 그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실트론 같은 경우에 부러워하시면 안 되네. 실트론의 근무 체계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4조 3교도 힘들어요. 이정리 들어가세요. 4조 3교도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4조 3교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이긴 한데 LG가 좀 근무 체계가 이상합니다. 보통 4조 3교로 하면 6군 이후거든요. 6군 이후. 6군 이후가 뭐냐 하면 보통 이제 4조 3교로 하면 3교대 군들은 이제 6군 이후예요. 6군. 6군 이후라고 합니다. 6군 이후 8시간 근무. 요거거든요. 여기에 국룰이에요. 국룰인데 LG는 좀 다릅니다. LG는 6군 이후가 아니에요. LG는 어떻게 하냐면요. 7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7근이 7근. LG 계열사는 아마 LG 계열사가 아니라 그 실트론은 실트론은 저렇게 가요. 7172, 73, 52, 52, 51 이렇게 갑니다. 이게 4조 3기도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회사마다 달라요. 41, 41, 42 하는 것도 있고 7172, 73 하는 데 있고 52, 52, 51 하는 데 있고 62, 62, 62 하는 데가 있어요. 전부 다 4조 3기도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군 이후가 있고 6군 이후로 이렇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가는 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72, 72, 73 그리고 52, 52, 51 있고 41, 41, 42가 있어. 이거 전부 다 4조 3교대예요. 이거 전부 다 4조 3교대야. 예. 이렇게 돌아가요. 보통 야간 근무할 때 일부러 휴게를 좀 많이 주죠. 야간. 그러니까 저녁반. 이것도 저녁반. 근데 요거는 5일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근데 이게 뭐 3교대가 일을 적게 하는 건 장점이 또 단점도 있어. 뭐냐 하면 이게 3교대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은 3등분 한 거예요. 스물네 시간 3등분. 그럼 어떻게 해요? 8시간이죠. 그럼, 자, 24시간 3등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뉩니까? 오전, 오후, 야간 3등분이 되죠. 그러면 이걸 3번 도는 거예요. 오전 갔던 사람이 오후 가고, 오후 갔던 사람이 야간 가고, 야간 갔던 사람이 다시 오전만 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빡세요, 이게. 이게 편한 것 같아도, 사이클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막상 일해보면, 특히 야간에서 이제 오전만 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전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오전반이 보통 근무 시간이 6시나 7시일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출근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에요. 보통 생산직은 원래 출근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먼저 와 있어야 돼요. 통근버스 타면 근무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도착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반이 오전 7시에 출근 일을 하면 한 8시 10분 되면 회사 도착이에요. 보통 그런 식이 될 겁니다. 8시 10분 되면. 그러면 그 통근버스 타려면 내가 한 5시 20분, 30분에 나와야 돼요. 통근버스가 보통 그 지정된 시간이 있어요. 예, 그 시간에 나와서 타야 돼요. 보통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늦게 나와야 되는데, 차 안 타고 가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런 대기업들은 통근버스가 무조건 있어요. 있는데, 그거 타려면
내가 차 가지고 오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이 그 시간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싫은 분들은 나중에 차를 뽑아가지고 차로 출퇴근하는 분이 있는데, 돈 아끼려고 하는 분들은, 운전하는 귀찮은 분들은 통구버스 타요. 근데 통구버스 타려면 훨씬 더 일찍 나와야 돼요. 그러면 7시에 내가 이제 오전반 시작이면 한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4시나 4시 반. 그래서 아침, 특히 겨울 같은 날 일어나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 겨울은 한 4시, 5시 돼도 시커멓잖아, 이게. 한 7시 대 해가 밝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날씨. 그래서 겨울에 이 오전 근무하는 게 거의 지옥이에요, 지옥. 야간 근무는 힘들지만, 잠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군대도 이렇게 안 일어나는데, 생산직은 이제 오전반에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전반 출근한 거 얼굴이 죽상이야, 완전히. 잘 못 자가지고. 이거를 무한도프로 돌아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4조 3교도.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네 번째는 실트론의 경우 좀 회사 채용 방식이 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예 정규직 조건을 달아놓고 사람 뽑으면 모르겠는데, 뭐 님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실트론이 좀 이게 좀 안 좋아요. 근무 처음부터 정규직을 딱 박아놓고 뽑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하면 정규직 전환 계약직 과정을 2년인가 거치고 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합격을 해야 정규직이 되는 거고, 합격을 이제 그거 이제 정규직 이제 전환 안 시켜주면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도박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많아요. 공고가 나와도 이거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일정 기간 일했는데 정규직 전환 안 되면 일만 하다가 그냥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연자분?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한번 볼게. 이 회사 채용 공고 볼게요. 다 보는 방법 있지.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인생이 달린 거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뭐 나가리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좀 자, 정규직 전환형 채용이 나가거든요. 정규직 전환 채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규직을 딱 박아놓고 뽑는 게 아니라, 계약직 조건을 뽑고 나서, 거기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정규직 전환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수가 많이 따릅니다. 정규직 전환을 아예 안 시켜주는 건 아닌데, 또 들어가는 시국이 좀 좋은 때가 아니라서 정규직 전환 특히 이 경기를 많이 탑니다. 경기에 따라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조건을 왜 달겠어요? 막 회사 조건도 안전 정규직 전환 다 시켜줘버리면 회사 머리만 많아지고 일하는 건 없는데, 저 직원도 임금, 대기업도 임금 크잖아요. 임금 크잖아. 어차피 회사 입장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기 전환 뽑으면 손해보는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 경기 어려워지면 내보내면 돼요. 계약직은 그냥 내보내면 돼. 계약직은 일정 기간까지 맥스로 일할 수 있다는 거지. 그 기간에 무조건 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일을 시키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라 하면 그만이야. 2년 조건을 걸어놔도. 회사 사정 안 좋으면 우리 쪽이 라인 쪽이 일 없어지면, 여러분 대기업 생산직 계약직은 그래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2년 바꿔놓고 일해도 내 라인에 일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2년이지. 라인마다 이제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이쪽 라인에 일이 없다, 공정이 없다. 그러면 자네 끝났으니까 집에 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라인에 일이 없으면 불안해야 돼요. 언제 나가야 될까? 뭐 다른 데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정규직은 내 라인에 일이 없어요. 그럼 다른 라인에 일 있는 라인을 보내면 돼. 근데 계약직은 일이 없어. 그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초탁직도 그렇잖아. 초탁직이 계약직이거든요. 정기 전환이 아예 없는 계약직인데 초탁직의 경우 내가 일하는 쪽에 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날 즉시 끝나는 거야 나는. 그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 라인에 일이 꾸준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전제가 깔려야 돼. 회사가 지금 보면 이렇게 뭔가 계약직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기 전환시켜주겠다는 거 뭐냐 하면 회사가 조금이라도 경기가 안 좋고 매출이 떨어지면 그냥 보내겠다는 소리예요. 저렇게 해서 정기 전환 안 시켜줘도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위험수가 많이 따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개월 단위 계약을 두 번,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채용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 아시면 좋아.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말이 정기 전환형 인턴인데 그냥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3개월 단위 계약을 해요. 3개월, 6개월 단위 두 번 있어. 3개월 단위 계약할 때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단위 일하고 나서 계약 기간 또 일하고 나서 평가를 받고 거기서 오케이 하면 또 다시 3개월 연장. 또 3개월 연장 일하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일하고 나서 또 평가받아요. 평가받고 나서 통과해야 정기 전환 되는 겁니다. 두 번은 통과해요, 두 번. 3개월 차에 한 번, 6개월 차에 한 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1차 평가 패스자에 한해 2차 평가기에 부여. 1차 평가 페이자는 3개월 계약 종료. 그러니까 1차 평가에서 나가리 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두 번 다시 안 받아주는 거고. 좀 잔인하죠. 이게 그런 거예요. 막상 합격을 해서 들어가도 3개월 해가지고 평가에서 나가리 되면 끝이에요. 서바이벌.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여기에 안 들어가 상관없다. 그런 입장도 아니라는 거죠. 대기업은 나가리 되면 재채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두 번 다시 여기에서 일을 못 한다는 거지. 대기업 이런 거 아시겠지만 냉정하게 대기업 한번 이렇게 뭔가 일을 해서 나가리가 된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 기록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놨잖아. 뭐 중소기업은 뭐 주간에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일 있다고 들어오면 다시 들어온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대기업 이런 거 얄짤 없어 그냥.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리고 스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도 있고 스펙적으로 봤을 때 신입으로 지으면 했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 경쟁자에 비해서 뭐 한참 뒤떨어진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기업 분야에서 채용을 한다고 하면 나이도 봐야 되고 어차피 신입을 지원해야 돼 나이도 봐야 되고 뭐 학점이나 스펙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자격증 같은 것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산업기사 같은 것도 세네 개 채우고 왜냐하면 요즘 생산직도 무스펙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확실히 위험수가 많이 따릅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회사가 일이 힘들다는 거 인정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구미 안에서 돌아다니는 공장 중에서는 회사 비전을 봤을 때는 가장 여기가 좋아요. 예. 왜냐하면 강국민이 그런 얘기 들었죠. LG 이노텍이 뭐 만드는 회사면 원래 LG 이노텍이 스마트폰, LG 관련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부품이 들어가는 어떤 렌즈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LG가 스마트폰을 안 만들잖아요. 접었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아무 의미냐? 아니에요. LG에서 그나마 전자 관련 계열사 중에 그나마 미들맨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LG는 휴대폰은 나가리 됐지만 애플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는 이노텍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 회사도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회사 비전을 봤을 때는 좋아요. 오히려 디플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애플에서 애플카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노텍에 있는 그런 또 그 업무를 또 줘야 되거든요. 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비전을 봤을 때 아이폰이 망하지 않는 한이 회사도 망할 일이 없어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죠, 후원자가. 어떻게 보면 아이폰 때문에 먹고 사네. 그런 얘기 안 해요, 가국맨이? 우리는 아이폰 때문에 먹고 산다고. 네. LG가 회사가 좀 그게 안 좋아요.
뭐 우리 가국민이 들었겠지만 지금 디플하고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디플하고 전자가. 제 방송에 디플하고 전자 다니신 분들 사연 몇 번 왔었거든요. 몇 번 왔어요. 와가지고 어떤 얘기 했냐면 회사에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사람들 한 4-5명 있었어요. 지금도 또 올지 몰라. 디플에서 예전에 디플에서 재작년인가? 그때 희망퇴지 엄청 많이 받았어요. 디플이 7회 적자를 봐가지고 어려우면 또 나오겠는데 또 몇 명 와가지고 저한테 사연 보내겠네요. 한 3명 왔었거든요. 3명이 왔어요. 디플. 나가지나 마자냐냐. 사람들끼리 기싸움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려운 게 한 500명인가? 그 인원을 정해서 희망퇴지 받겠다고 하는데 근데 공돌이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예. 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대요. 눈치 봐가지고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약간 내보내는 식으로 떠밀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대. 그래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LG전자에 계신 분도 그분 형택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회사에서 희망퇴직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가서 할 거 있냐. 할 거 없다.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버티라고. 나갈 사람은 나가긴 두고 그냥 나 버티면 된다고. LG가 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공장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회사가 아닌데 이노텍은 사실 이런 거는 잘 안 한다는 거죠. 이노텍은 아직까지 희망퇴직 같은 걸 많이 해본 회사가 아니에요. 네. 사실 요즘 뭐 앞으로 LG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자하고 디스플레이 많이 불안합니다. 진짜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강국민님 일하는 지금 계열사 같은 게 그나마 다행인 게 뭐 회사 경영이 어렵다. 매출이 안 나온다. 매출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LG 계열사 중에 알짜배기 계열사입니다. 이가 애플이 또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 요즘 이런 검색하면 다 나오죠. 자, 여기 나오네요. LG이노텍은 26일 매출 5조 3천억 원, 영업이익 4,480만원, 80억. 엄청나네요. 네,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네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 영업이익 마이너스 아닙니다. 4,400억 원이에요. 올해 3분기. 잘 된다는 거예요. LG 지금 계열사 중 이만큼 나온 데가 없어요. 디프는 마이너스예요. 이노텍 작년 영업이익이 1조 2천이에요. 이건 꽤 많이 남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남긴 겁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많이 찍고 뭐 판다고 해서 영업이 이렇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일하고 많이 남겨먹던 소리야, 쉽게 말해서.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비전을 봤을 땐 제일 좋아요.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디플이나 다른 계열사를 보면 좀 상황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안 좋아요. 지금 이직하는 시기도 상당히 안 좋아. 그래서 일단은 존버하세요. 죄송하지만. 존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뭐 더 좋은 데 가면 좋죠. 좋은데 근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안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이게.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일하다 보면 나중에 또 관리자로 빠질 수 있는 거고. 예. 계속 현장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뭐 거기 사람들하고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그럼 계세요. 예.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농don하셔가지고 제대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